이번에는 21년 12월 상한가를 간 종목들 중에서 GS2하고 그리고 NPC 바른손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혹시나 이거에 대한 매수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부를 해보시고 이게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어, 알림과 구독 설정 그리고 좋아요는 이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의 계좌를 풍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GSE입니다. GSE는 이게 12월 22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주가는 좀 이렇게 계속 피레침을 꼽고 있죠. 올리려고 하는데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GSE가 왜 오르는가라고 한다면 GSE는 기본적으로 천연가스 관련주인데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중에서 가장 이제 세력의 힘이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대성에너지와 GSE 두 회사가 세력의 힘이 가장 강하고 뭐 GSE가 대장하는 날은 대성에너지가 따라다니고 대성에너지가 대장하는 날은 GSE가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GSE가 제가 이제 경북 쪽에 이제 천연가스를 공급해주는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GSE가 공급하는 이 천연가스의 그런 이게 매출도 올라가서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이제 반영이 돼서 가스값이 올라가고 그러면 GSE의 이제 매출이 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대감으로 GSE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가 오르면 이제 GSE의 주가가 더 오르거든요. 근데 GSE는 사실 천연가스가 오르는 이유가 있죠? 이게 천연가스가 뭐 코로나 때문에 공급 병목 현상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르지 않, 뭐 천연가스가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천연가스는 러시아와 유럽의 갈등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주로 이제 CSE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를 것 같다가도 사람들이 잘 던지는 이유, 그리고 수급이 잘 안 들어오는 이유가 언제 화해할지 몰라서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러시아와 유럽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스 공급,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나토가 밀고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러시아 앞마당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나토군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진 않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가 싫어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뭐 반쪽을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제 EU는 또 그런 걸 허락해주지 않고 있고 당연히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갈등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EU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천연가스 공급을 가지고 이제 공급을 제한하면서 이제 유럽을 좀 길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항상 계속 오른 건 아니고 요즘은 이제 왔다 갔다 하던데요. 이게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천연가스 선물 역시 러시아와 EU의 갈등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GSE도 천연가스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어서 결국은 GSE도 러시아와 EU의 관계에 나토군의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이제 오래 가져가는 게 두려운 투자자들이 잘 던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것도 천연가스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거든요. 뭐 보시면 최근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이게 러시아와 갈등이 있었을 때 쭉 한번 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한참 많이 올랐을 때보다는 지금은 좀 떨어진 상황인데도 좀 올랐죠. 이렇게 이게 이제 러시아와 유럽에 대한 전쟁 기대감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세력들이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GSE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는 MPC가 있습니다. MPC는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죠. 한번 이렇게 올려놓고 항상 뭐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리는 좀 경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MPC는 우선은 뭐 플라스틱 만드는 회사인데 본업의 가장 큰 모멘텀은요. 이게 바다의 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부표 교체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부표를 개발을 해서 아마 부표를 교체하는데 조금 더 이게 뭐랄까 이게 매출의 증가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본업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이외에도 본업에 대한 기대감 정도로 사실 이렇게 주가가 오르긴 힘들죠. 그래서 본업에 대한 이제 본업이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이외에도 이게 폐 배터리 관련주로 MPC가 분류가 됩니다. 실제로 MPC는 이제 현대 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이제 배터리를 차에서 분리를 하게 되면요 그게 굉장히 불안정해서 폭발 위험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폐 배터리를 용달차에다 그냥 싣고 가는 게 굉장히 이게 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용 용기를 통해서 이제 그 폭발을 억제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했나 봐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해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MPC가 물론 플라스틱 기업이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겠죠.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쉽게 운송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이제 3배 이상 배터리 운송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돼서 실제로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기 때문에 지금은 뭐 LG 에너솔이건 아니면 SK 이노베이션이건 모두 다 이제 폐배터리를 신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잘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 딱 재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신기한 종목인데요. 사실 토스 지분도 있다라고 합니다. 맥스트는 지분을 팔았다고 예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이제 토스 지분도 있어가지고 저번에 이거는 이제 토스 지분이 있다라고 해서 또 오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재료가 굉장히 많은 회사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에서는 뭐 이렇게 부동산을 팔았는데 굉장히 또 이익이 많이 났다. 시총이 한 3천억 좀 넘거든요. 이제 시총이 한 3,300억인데 800억 정도 이익이 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의 공시가 나와서 시외에서 한 2%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공장 이전에 관한 공시여서 사실은 큰 뭐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800억 이익 냈으니까 그걸로 공장을 이전하는데 쓰겠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나?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익이 났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뭐 회사가 음 그런 부분에서 재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뭐 재무도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이고 본업도 괜찮은데 미래에 대한 그리고 지분도 사실은 뭐 지분 이런 거 투자 회사를 통해서 이제 지분이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분이 있는 거는 사실 일시적인 모멘텀이죠. 그거 말고도 이제 폐배터리라는 모멘텀이 사실은 이게 쭉 이렇게 우상향을 했으면 좋을 텐데 그것보다는 이제 급격히 이렇게 올라서 폐배터리 참 아쉬운 점이 이거죠. 폐배터리의 관련주들이 MPC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종목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테마가 아니라서 이게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점. 이게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툭툭 치고 올라간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른손이 있습니다. 바른손은 이날 이제 12월 22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른손의 상한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이게 디지털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VFX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회사가 바른손에 흡수 합병된다 이런 게 이제 임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돼서 상한가가 만들어졌고요. 그때 그게 이제 여기서 또 한번 그 이슈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다가 흘러내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상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조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서 뭔가 다른 모멘텀이 나와야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바른손은 그래서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번에는 GSE하고 MPC 바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역시 아까 처음에 강조드린 대로 본 영상은 절대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종목들을 매수 매도하고 싶으시다면 충분한 공부를 하시고 매수 매도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도 좋은 일이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계좌도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